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 2월 6일 오전 5시에 마감된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터졌던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 해설위원이 한국 시간 어제 10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정리했거든요. 오늘 조코피 투어를 위해서 조현일 해설위원이 지금 열심히 짐을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드 마감 기한은 조현일 해설위원이 아닌 제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멤피스와 필라델피아의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자, 멤피스가 에릭 고든과 2032년 2라운드 픽 스왑을 갖게 되고 필라델피아는 셀러리 캡 여유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실 의미 있는 트레이드는 아니겠죠. 멤피스는 이전에 데스먼드 베인을 떠나보냈었고 제런 잭슨 주니어까지 떠나보내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리빌딩 모드에 돌입하게 되었거든요. 멤피스는 이 자모란트를 떠나보내지 못한 게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셀러리 캡 여유를 확보하면서 미래 자산을 얻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사정은 비슷했는데요. 지금 이 폴 조지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팀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이고 이번 시즌 확실하게 우승을 노리기에는 무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세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거든요. 지금 셀러리 캡이 꽉꽉 차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보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에릭 고든을 트레이드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전에 오클라호마 시티와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러드 맥케인을 보냈고 에릭 고든까지 떠나보내게 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는 사치세 라인 530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이 에릭 고든은 필라델피아와 1년 최저 연봉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었죠. 하지만 6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든의 출전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시즌 타이리스 맥시와 VJ 에치콤 등 젊은 자원들의 활약 때문에 이번 시즌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에릭 고든이 팀 내 비중이 줄어들면서 트레이드가 되었고 결국 필라델피아는 셀러리 캡 여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레이드 마지막 날에 가장 뜨거웠던 트레이드 바로 이비차 주바츠 트레이드였습니다. 인디애나와 LA 클리퍼스의 트레이드였는데 이비차 주바츠와 코비 브라운을 인디애나가 영입하게 되고 클리퍼스는 베네딕트 메서린, 아이지아 잭슨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1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래프트 픽 세부 내용을 본다면은 2026년 1라운드 픽은 조건부고 2029년 1라운드 픽은 비보호, 2028년 2라운드 픽은 댈러스로부터 받게 됩니다. 2026년 1라운드 조건부 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탑 4와 함께 탑 10부터 탑 30까지 보호가 되었습니다. 결국 1부터 4순위까지 걸리게 된다면은 인디애나가 가져가고 10순위부터 30순위까지 걸리면은 또 인디애나가 가져가요. 클리퍼스가 가져갈 확률은 5순위부터 9순위가 걸렸을 때입니다. 이번 시즌 인디애나의 성적이 밑에서 세 번째거든요. 그만큼 탑4 안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이러한 조건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5순위부터 9순위까지 걸리게 된다면은 클리퍼스도 높은 순번에서 이 드래프트 픽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고요. 만약에 탑4나 탑 10부터 30까지 걸리게 된다면은 클리퍼스가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2031년 비보호 1라운드 픽을 클리퍼스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2026년에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31년에 픽을 갖게 되기 때문에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죠. 자, 인디애나는 이번 시즌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NBA 파이널에 오르면서 우승을 바라봤었는데 이번 시즌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인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에 마일스 터너까지 미러키 벅스로 이적하게 되면서 빅맨진에 어마어마한 출혈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제이 허프를 주전 센터로 두는 등 여러 센터 라인업에 이 변화를 주고 있음에도 결국 빈틈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비차 주바츠의 합류는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자, 주바츠는 다음 달 29살이 되고요. 이번 시즌 평균 14득점에 11개의 리바운드, 야투 성공률 61%를 기록 중인데 다음 시즌 할리버튼과 본격적으로 피크앤롤 파트너로 활약을 하겠죠. 주바츠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페인트존 실점 부분에서 인디애나가 리그 28위거든요. 그런데 주바츠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시즌 시작 이후 2000개 이상의 야투를 수비했었고
상대 선수의 성공률을 44.8%로 낮출 정도로 주바치의 높이를 활용한 수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여기에 주바치는 지난 시즌 이후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온볼 스크린을 섰던 선수이기 때문에 할리버튼과 2대2 게임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주바치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골밑 수비와 함께 리바운드 능력도 아주 뛰어나거든요. 지난 시즌 인디애나가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수비 리바운드였는데 리그 하위권에 그쳤었죠. 주바치가 버틴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수비와 함께 안정적인 리바운드 측면에서 주바치와 인디애나가 바라볼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주바치는 제임스 하든과 호흡을 맞추면서 2대2 게임을 어느 정도 익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너처럼 외곽에서 스페이싱은 안 되겠지만 할리버튼과 2대2 게임을 통해서 안쪽으로 다이브하는 움직임, 여기서 파생되는 외곽으로의 볼 흐름을 통해 3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디애나로서는 주바치의 합류가 더욱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즌 로스터를 본다면은 앤드류 네마드와 TJ 맥코넬, 그리고 조니 퍼피와 벤 셰퍼드, 에런 니스미스, 코비 브라운, 파스칼 시아캄, 제러스 워커, 이비차 주바츠, 제이 허프까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리버튼이 빠져있긴 하지만 주바츠가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인디애나에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마친다면은 다음 시즌 할리버튼과 빠르게 이 손발을 맞추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마드와 시아캄, 주바츠가 어떠한 경기력으로 시즌을 마무리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클리퍼스는 주바츠를 내주는 대가로 베네딕트 메서린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가장 뜨거웠던 선수가 바로 제임스 하든이었죠. 이제 하든이 떠나갔다는 것은 결국 이 클리퍼스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이비차 주바츠를 트레이드하면서 미래 자산인 베네딕트 메서린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메서린은 수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개인 기량이 워낙 출중해서 언제든지 15득점, 20득점 가까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자, 물론 이번 여름에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그와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베네딕트 메서린의 활약이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재계약 과정에서 다른 팀들의 제한을 이겨내면서 클리퍼스가 재계약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결국 클리퍼스는 메서린을 영입하면서 미래의 득점 자원을 영입한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미래 자산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무려 3장이나 얻었고, 특히나 1라운드 픽을 2장이나 얻었다는 측면에서 클리퍼스가 그동안 없었던 드래프트 지명권을 다시 회수했다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동안에는 클리퍼스가 다리우스 갈랜드와 크리스 던, 베네딕트 메서린, 코비 샌더스, 카와이 레너드, 데릭 존스 주니어, 존 콜린스, 닉 바툼, 브룩 로페즈, 아이지아 잭슨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클리퍼스는 저희가 이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2027년 여름에 셀러리 캡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과 이비차 주바츠를 떠나보내면서 셀러리 캡 여유를 확보하는 데 조금을 신경 썼고 미래 자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자, 댈러스와 샬럿의 트레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댈러스는 타이어스 존스를 영입했고 샬럿은 말라카이 브레넘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이어스 존스는 올랜도 매직 소속이었죠. 이 샬럿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샬럿으로 이적한 이후에 샬럿과 다시 댈러스가 트레이드를 체결하면서 댈러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를 떠나보낸 댈러스, 이제 쿠퍼 플래그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겠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쿠퍼 플래그를 도와줄 만한 포인트 가드는 브랜든 윌리엄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댈러스는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인 타이어스 존스와 함께 더욱더 견고한 공격에서의 그 세팅 과정을 맛보기 위해 이 존스를 영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스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스와 장기적인 동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존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결별하면 되기 때문에 셀러리 캡 여유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댈러스는 지난 여름부터 타이어스 존스를 원했다고 하죠. 하지만 댈러스가 제시할 수 있었던 텍스페이어 MLE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받아 올랜도로 향하게 되었거든요. 그 갖고 있었던 댈러스의 텍스페이어 MLE는 디안젤로 러셀에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 댈러스에서 디안젤로 러셀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댈러스는 원했던 타이스 존스를 영입하게 되었고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된다면은 셀러리캡 여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미러키가 우스만 젠과 나이젤 헤이즈 데이비스를 영입하고 시카고는 닉 리차즈를 가져가게 됩니다. 피닉스는 콜 앤서니와 아미르 커피를 영입하게 되죠. 자, 이번 시즌 피닉스의 나이젤 헤이즈 데이비스와 닉 리차즈는 조던호트 감독체제의 로테이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였죠. 두 선수는 2026년 이후에 출전 시간이 도합 25분도 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피닉스 전력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피닉스로서는 두 선수를 정리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피닉스는 오프시즌 시작 당시에는 세컨드 에이프런의 상태였는데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사치세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21-22 시즌 처음으로 사치세 라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피닉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었죠. 특히나 콜앤서니와 아미르 커피가 합류했기 때문에 백코트 라인에 어느 정도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빈 부커를 도와줄 수 있는 제일런 그린이 이번 시즌 내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뛰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한 번 부상을 당하게 되었죠. 그린이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콜앤서니와 아미르 커피가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미러키 벅스는 우스만 젠과 나이젤 헤이즈 데이비스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스만 젠에게 이 기대를 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젠은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로터리픽 출신인 젠인데 이번 시즌 3점슛 성공률이 37%를 기록할 정도로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여름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미러키로서는 젠과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선수와 결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은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가장 바쁜 선수였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샬럿으로 갔다가 시카고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다시 미러키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방출 없이 미러키와 이번 시즌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닉 리차즈는 시카고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니콜라 부체비치를 떠나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시카고로서는 이 센터 라인업에 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리차즈가 그 자리를 채우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리차즈는 피닉스에 합류했던 그 당시에는 주전 센터로 뛰면서 존재감이 상당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거의 주요 로테이션에서 제외가 되었죠. 마크 윌리엄스에 밀리면서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시카고에서는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도 트레이드를 체결했습니다. 바로 루크 캐너드를 영입하게 되고 애틀란타에는 게이브 빈센트와 2032년 2라운드 지명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틀란타는 $1,100만 규모의 TP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캐너드의 영입은 레이커스로서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게이브 빈센트가 수비력이 많이 떨어졌었고 슈팅에서도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캐너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슈터입니다. 3점슛 성공률이 무려 49.7%이고 통산 3점슛 성공률도 44.2%거든요. 이 캐너드는 단순히 코너에 있다가 공을 잡아서 올라가는 캐치앤슛뿐만 아니라 공이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충분히 오프볼 무브에 올라가는 슈팅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슈팅 위협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슈팅 페이크 이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 어택 클로즈아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카 돈치치, 오스틴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헤비 볼핸들러가 많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스페이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논더 같은 선수가 필요했는데 레이커스로서는 이 3점슛 가뭄을 끝내줄 수 있는 캐너드를 영입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너드는 이번 시즌 이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번 시즌 $1,100만 받게 됐는데 캐너드와 시즌이 끝난 뒤에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고 캐너드와 또 결별을 하게 된다면은 셀러리 캡 여유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로서는 현재의 전력 그리고 미래의 셀러리 캡 여유까지 확보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죠. 자,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루크 캐너드가 가장 믿음직한 슈터였지만 시즌 도중에 트레이 영 트레이드를 통해서 코리 키스퍼트가 합류했고 여기에 골든스테이트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버디 힐드까지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크 캐너드의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기 계약자인 빈센트와 함께 지명권을 갖고 온 것은 나름대로 괜찮은 무브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빈센트가 애틀란타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드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면은 빈센트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러한 보험적인 측면에서 빈센트의 합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빈센트도 이번 시즌 이후에 만기 계약으로 FA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도 빈센트를 데려오는데 크게 셀러리 캡 측면에서 부담이 없겠고 이 과정에서 얻었던 TP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트레이드를 체결할 때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샬럿과 보스턴의 트레이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샬럿은 제이비어 틸먼을 영입하고 보스턴은 셀러리 캡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가 성사된 이유는 보스턴이 셀러리 캡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번 트레이드 기간 동안 320밀을 절약한 보스턴 셀틱스죠. 제이슨 테이텀이 시즌 아웃이 되면서 보스턴이 어느 정도 이번 시즌은 쉬어가는 시기로 보았지만 제일런 브라운과 함께 조 마줄라 감독의 이 시스템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 일을 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보스턴은 멈추지 않고 니콜라 부체비치를 영입하게 되었고 나머지 선수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셀러리 캡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024-25 시즌에는 보스턴의 셀러리 캡이 무려 540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186.5밀까지 내려오게 될 정도로 보스턴은 전력 보강 그리고 셀러리 캡을 모두 확보하는데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다음 시즌까지 사치세 구간을 넘기지 않게 되었고요. 2029-30 시즌까지 비용 지출에 많은 여유가 생긴 보스턴입니다. 결국 보스턴은 이번 시즌 부체비치와 제일런 브라운 체제에서 달릴 것이고 다음 시즌에 돌아올 제이슨 테이텀과 이후에 선수 보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승을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셀러리 캡 여유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 트레이드 마감 기한도 그렇고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도 사실 마지막 날에 시원시원한 트레이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자모란트가 움직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두 선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고 미러키는 야니스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자, 트레이드 마감 기한은 이렇게 끝났지만 조만간 또 바이아웃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드 마감 기한 이후에 팀들이 어떻게 로스터를 정리하면서 전력을 구축하게 될지 후반기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 마감 기한 마지막 날에 터졌던 트레이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코피TV의 이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